네, 부동산법 기출문제풀이. 자, 도시개발법의 6번째 테마인 환지 방식입니다. 자, 이 부분이 우리 마지막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환지 방식은 종전 토지 소유자한테 개발된 토지를 교환해주는 그런 형식의 사업 방식을 말하는 거고, 이 환지 방식 문제가 조금 많아요. 한 24문제가 되는데, 뭐 중복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계산 문제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환지 방식은 우리 핵심 이론 강의할 때 환지 계획, 환지 예정지, 환지 처분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서 문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파트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섞어서 낼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환지 방식으로 사업할 때는 환지 계획을 작성을 해서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인가를 받도록 돼 있죠. 이 환지계획이라는 것은 환지의 종류, 위치 같은 것들을 미리 정하는 계획이죠. 그래서 우리가 환지계획에는 환지 설계라는 게 들어가서 앞으로 환지받을 위치가 어딘지, 환지받을 규모 이런 것들을 이 환지계획을 통해서 만들고 관청한테, 시군구청장한테 인가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를 착수하죠. 그러고 나서 환지 예정지라는 걸 정해서 종전 토지 소유자한테 환지 예정지를 정해서 환지받을 땅을 미리 사용 수익할 수 있게 해주는 처분, 임시적 처분. 그래서 환지 예정지라는 게 환지 처분 공고일까지만 해주면 됩니다. 그 환지 예정지가 정해지면 종전 토지 소유자가 아직 환지 처분을 안 받더라도 미리 환지 받을 땅을 예정지로 정해서 미리 사용 수익할 수 있게 해주는 처분이 환지 예정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사 끝나면 공사 완료 공고, 자, 준공검사하고 그 다음에 준공검사일로부터 60일 안에 환지처분이죠. 이게 작년도 시험 문제입니다. 준공검사일로부터 60일 안에 환지처분. 환지처분이라는 게 환지를 법적으로 교부해 주는 거니까 효력 발생일은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이죠. 자, 이렇게 순서를 잡아가지고 놓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는 자, 시행자가 환지 방식으로 사업하는 경우에 환지 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아닌 것은, 자, 이건 환지 계획의 내용이죠. 자, 환지 계획에는 환지 설계라는 걸 통해서 환지 받을 땅의 위치나 규모 같은 것들을 정하고, 자, 필지별 환지 명세가 올라서 종전 필지가 나중에 환지 어디로 간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지별 권리별 청산 대상 토지 명세, 종전 필지가 또 종전 권리별로 청산 대상이냐, 자, 청산금을 줄 거냐, 받을 거냐,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고, 채비지 보류지라는 토지도 있었죠. 채비지 보류지라는 토지를 통해서 우리 개인들한테 환지하지 않고 별도로 빼서 채비지는 사업 시행자가 가져가고,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별도로 가져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청산금의 결정, 자, 이건 안 되는 거죠. 자, 1번부터 4번까지는 환지계획에 들어갈 내용이 맞는데 청산금은 이 앞에 우리 순서에서 환지계획을 만들 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환지처분 공고 다음날 환지받은 사람들한테 종전토지하고 환지받은 토지의 가격을 평가해서 차액을 계산해가지고 청산금을 계산하는 거니까 청산금은 환지처분 공고 다음날에 확정되는 겁니다. 청산금. 여기서 청산 대상 토지 명세, 청산금을 줄 거냐 받을 거냐 이런 것들은 파악할 수 있지만 환지계획에서 청산금은 환지계획에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환지처분 공고 다음날에 이 청산금을 계산해서 결정할 수 있는 거니까 이 청산금의 결정은 환지처분할 때 그때 결정되고 환지처분 공고 다음날에 확정되기 때문에 환지계획의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지계획의 내용 같은 것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정답은 5번이죠. 자, 2번 문제 보시면 환지방식 사업시행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뭐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를 전제로 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작성을 하면 특별자치도 또는 시도지사인가가 아니라 이거 앞에 조금 설명을 드렸죠. 환지계획을 작성을 하면 시군구청장의 인가가 맞습니다. 네, 특별자치도는 맞고 시군구청장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1번 틀렸고 시군구청장의 인가, 환지계획을 만들면. 두 번째, 환지로 지정된 토지나 건축물을 금전으로 청산할 때는 변경을 할 때 변경인가를 받아야 된다가 아니라 변경인가를 안 받는 사항입니다. 자, 이거는 경미한 변경입니다. 참고로 들어보시는데 환지계획을 만들어서 자, 인가를 받고 변경을 할 때도 변경인가입니다. 근데 종전토지가 이렇게 지금 금전으로 청산하는 경우 이렇게 금전으로 청산하는 형태, 금전으로 청산하는 내용으로 환지계획을 변경할 때는 환지 같은 걸 안 받기로 해서 금전으로 청산하는 거는 당연히 법에 따라서 청산해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변경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하나만 더 알려드리면 종전토지가 하필 분필되어서 환지명세가 변경되는 경우 종전토지가 하필 분필 같은 걸 돼가지고 그래서 환지계획 자체가 변경되는 경우도 변경인가를 안 받는다. 이렇게 두 가지 정도만 일단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전으로 청산하는 내용으로
환지 계획을 변경할 때는 이게 당연히 변경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변경인가 안 받고, 종전 토지가 하필 분필되어서 환지 명세가 변경되는 경우도 당연히 바뀌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변경인가는 필요가 없는 사항이라고 일단 2개 정도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보시면, 자, 토지 소유자가 환지를 안 받겠다고 환지 제외 신청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 종전 토지에 임차권자 등이 있으면 중요한 거죠. 임차권자 등의 동의도 받아야지만 이 부지정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권자 등이 동의를 안 해주면 환지에서 제외할 수 없는 겁니다. 토지 소유자가 아무리 환지를 제외 신청, 부지정 신청했더라도 임차권자 같은 사람이 있으면 임차권자의 동의도 얻어야 됩니다. 임차권자 등이 동의 안 해주면 환지에서 제외할 수 없다. 이 3번이 맞네요. 4번, 환지 예정지에 지정이 있으면 환지 예정지, 환지 받을 땅을 미리 예정지로 지정받으면 종전 토지에 대한 임차권자나 소유자 같은 사람 등은, 자, 종전 토지는 사용하지 못하고 환지 예정지를 대신 사용할 수 있으니까 임차권자 등이 소멸하는 게 아닙니다. 환지 예정지에 지정이 있으면 종전 토지의 소유자나 임차권자 등은 종전 토지는 사용 수익을 못하고 환지 예정지에 대해서 사용 수익을 할 수 있으니까 임차권자 등이 환지 예정지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소멸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임차권자나 토지 소유자 같은 사람들이 환지 예정지 부분을 미리 사용 수익할 수 있기 때문에 소멸하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임차권이. 그다음에 5번 같은 경우도, 자, 소멸하는 권리인데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기로 한 종전 토지에 있던 권리는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나면서 소멸하는 겁니다. 소멸하는 날 잘 보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에서 여러 번 나왔습니다. 자,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날이지 다음 날이 끝나는 날이 아닙니다. 만약에 환지처분 공고일이 6월 1일이다. 그러면 6월 1일이 자, 끝나면서 소멸하는 거지 다음 날로 넘어가면 6월 2일이 되기 때문에 이게 안 맞습니다. 그래서 소멸하는 날짜는 환지처분 공고된 날이 끝나면서 소멸한다. 다음 날로 이렇게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다음 날이 끝나는 날이 아니라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날 때 소멸하는 거다. 항상 우리 환지 방식에서 소멸하는 날짜는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 소멸하는 겁니다. 정답은 3번으로 보셔야 되겠죠. 3번 문제. 자,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시행자는 규약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해서 환지를 정하지 않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규약이나 정관, 시행 규정이 정하는 목적을 위해서 환지를, 특정 토지를 개인들한테 환지하지 않고 보류지 같은 것들을 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보류지는 이 단어 그대로 개인들한테 환지하지 않고 보류를 해서 그 중에 일부는 채비지로 빠지고 채비지가 아닌 보류지 같은 경우는 공공설용지나 기반설용지로 쓰게 돼 있죠. 자, 일단은 규약이나 정관이나 시행규정이 정하는 내규에 따라서 이 규약이 정하는 목적을 위해서 일정한 토지는 개인들한테 환지를 정하지 않고 보류지 같은 것들을 정해서 개인들한테 환지하지 않고 보류할 수 있습니다. 자, 시행자는 2번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해서 필요하면 도시개발구역원의 토지에 대해서 환지 예정지를 당연히 정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조심할 건 환지 예정지는 지정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면 지정할 수 있다. 그러면 종전 토지 소유자는 환지 예정지 부분에 대해서 미리 사용 수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임차권자 등도 마찬가지로 사용 수익할 수 있습니다. 환지 예정지에 대해서. 자, 3번 같은 경우 보시면, 자, 채비지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정해지면, 자, 채비지라는 게 보통 사업 시행자가 이걸 가져가서 비용 충당을 위해서 이제 이걸 일반인들한테 매각하는 토지인데, 이게 이 환지 예정지 같은 경우 채비지 목적으로 환지 예정지가 정해지면 이거는 사업 시행자가 채비지 용도로 환지 예정지를 정하면, 이 부분은 사업 시행자 넘어갈 토지인데 공사 중간에 채비지 용도로 예정지를 정하면 비용 충당을 위해서 사용 수익도 할 수 있고 처분도 할 수 있는 거죠. 자, 원래 채비지라는 땅은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에 시행자에게 넘어가서 이거를 처분할 수 있는 건데, 채비지 용도의 땅을 환지 예정지로 정하면 공사 중간이라도 미리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많이 강조한 내용입니다. 자, 이 군수는 시장군수, 구청장 같은 군수는 공동주택 건설을 위해서 채비지 중에서 집단으로 채비지 같은 걸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집단 채비지라고 해서 우리 관련 핵심 유학 같은 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서 채비지 같은 것들을 같은 지역에 집단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5번. 채비지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환지처분 공고된 날에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어 있다. 원칙적으로 채비지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자, 이게 아니죠. 사업시행자가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이 돼서 다음 날 되는 거죠.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이게 두 군데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5번이 지금 정답으로 봐야 되겠네요. 지금 틀린 걸 찾는 문제이니까. 자, 보시면 1번, 2번 다 맞고 3번도
채비지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정해지면 비용 충당을 위해서 미리 처분할 수 있습니다. 집담 채비지도 가능한데 이 채비지는 누가 어느 날짜에 취득합니까? 이게 원칙입니다. 원칙. 그래서 시행자가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는 이 채비지가 아닌 보류지입니다. 채비지가 아닌 보류지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가져가는 거고, 이 채비지는 사업시행자가 환지처분 공고된 날 다음 날에 소유권을 취득해서 나중에 일반인들한테 매각하는 게 원칙이니까 5번을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환지 방식의 기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우리가 해결을 할 줄 아셔야 돼요. 자, 환지 방식도 경우에 따라서는 두 문제가 나올 수 있고 보통은 한 문제가 나옵니다. 자, 4번 환지처분의 효과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환지계획에서 정해진 환지는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자, 효력 발생일이죠. 종전토지로 본다. 그래서 환지를 종전토지랑 교환하는 날짜가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이 되는 겁니다. 자, 환지처분은 행정상, 재판상 처분 같은 게 내려져 있을 때, 종전토지에 행정상 처분, 재판상 처분 같은 게 있을 때는 종전토지에 전속하는 그런 처분이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죠. 환지처분 같은 경우가 있더라도 종전토지에 지역권이 있거나 행정상, 재판상 처분 같은 게 있을 때는 종전토지에 그대로 전속하고 지역권도 종전토지에 그대로 존속을 하도록 돼 있으니까, 자, 이게 지금 2번 지문이 틀렸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환지 처분이 있으면 종전토지에 있던 권리가 환지 쪽으로 모두 넘어오는 건데, 행정상, 재판상 처분이 종전토지에 전속하고 있거나, 예를 들어서 종전토지에 뭐 출입 금지 처분 이런 게 내려져 있을 때는 환지 처분이 있더라도 변동이 없다는 겁니다. 종전토지에 어떤 출입 금지라는 처분이 있었을 때 환지 처분이 있더라도 그대로 종전토지 영역에 행정상 처분은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셔야 돼요. 자, 종전토지에 전속하는 행정상, 재판상 처분과 종전토지에 지역권이 있을 때는 종전토지 환지처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지역권과 행정상 처분은 종전토지에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2번 같은 경우 잘 보셔야 되는 이것도 기본 지문입니다. 자, 효력 발생일 환지처분이 있더라도 행정상, 재판상 처분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 종전토지에 그대로 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환지로 넘어가지 않고. 자, 4번. 자,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에 대한 지역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권도, 자, 만약에 종전토지에 그대로 존속하고 있다가 행사할 이익이 없는 지역권이면 소멸하는 겁니다. 소멸하는 날짜는 환지처분 공고된 날이 끝날 때 소멸하는 거 맞습니다. 자, 소멸하는 날짜. 자, 4번. 보류지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환지처분 공고된 날 다음 날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맞죠. 자, 우리가 채비지는 사업시행자가 환지처분 공고된 날에 취득하는 거고, 보류지는 이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주로 이게 이제 우리 행정청이라든가 이런 공기업 같은 사람들이 이 보류지를 가져가서 공공설 용지라든가 기반설 용지로 쓰는 거기 때문에 이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환지처분 공고된 날 다음 날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맞습니다. 자, 청산금도 증환지, 감환지, 정산 같은 것도 환지처분 공고일에 결정을 해서 다음 날에 확정되는 거니까 청산금의 확정일,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증환지, 감환지, 증환지, 감환지 같은 청산금 또는 입체한지 같은 거 받았을 때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에 청산금이 확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청산금이 확정되는 날짜, 보류지에 취득하는 자하고 취득하는 날짜 같은 것들, 지역권은 소멸하는 경우도 있다. 종전토지에 남아있을 필요가 있을 때는 남아있고, 소멸할 때는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나면서 소멸된다. 이렇게 해서 정답을 2번으로 보시는 게 맞겠죠. 자, 5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환지 방식에서 환지 계획하고 맨 뒤에 나오는 청산금을 이거를 이제 혼합해서 낸 문제인데, 자, 사업시행자는 면적이 작은 토지라도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가 아니라 제외할 수 있는 거죠. 종전토지가 면적이 뭐 30제곱미터라든가 20제곱미터면 이거는 환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2번 토지는, 자, 사업 대상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하거나 동의하면, 자, 일단 토지 소유자가 신청 동의에 대해서, 자, 환지를, 자, 임차권자 등이 동의 없어도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가 아니라 토지 소유자가 신청 동의했더라도 그 토지 위에 임차권자 같은 용익권자가 있을 때는 임차인 동의까지 얻어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답니다. 임차권자가 동의 안 해주면 환지를 부정할 수 없으니까 2번 지문도 잘못됐습니다. 자, 3번 같은 경우 보시면, 자, 환지계획에서 정해진 환지는 환지처분 공고된 날부터 종전토지로 본다. 자, 환지처분의 효력 발생일이, 환지는 환지처분 공고된 날 다음 날부터 종전토지로 보고 토지가 교환된 효과가 생기는 거죠. 자, 4번. 환지를 정한 경우 그 과부족에 대한 청산금은 환지처분할 때 결정해야 되고 환지처분 공고된 날 다음 날에 확정된다.
자, 환지를 정한 경우에 이제 환지를 정했다는 건 증환지, 감환지나 입체환지였다는 얘기죠. 증환지, 감환지, 입체환지 같은 거 했을 때는 금전적인 과부족, 종전 토지하고 환지받은 토지에 어떤 과부족 같은 게 있을 때 환지 처분을 할 때 결정 계산을 해서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에 확정된다. 자, 이거 앞에 문제랑 똑같습니다. 자, 이 청산금에 대한 효력 발생, 청산금이 확정되는 날짜는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가 우리 앞에 문제랑 같은 문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이 4번이겠네요. 청산금은 이자를 붙여서 분할 증수와 분할 교부할 수 있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셔서 여기 보시면 이 앞에 있는 지문이랑 거의 같은 지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 같은 경우 정답 4번으로 보시면 되겠죠. 옳은 걸 찾는 거니까. 자, 6번 문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환지 처분에 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은 자, 사업 시행자가 사업에 대한 공사를 끝낸 경우 지체 없이 관보나 공보의 일을 공고해야 됩니다. 자, 공사 끝나면 공사 완료 공고, 관보나 공보라는 행정청 발행하는 신문에다가 공고하고 그 다음에 준공검사로 가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거니까 1번 지문 맞고 2번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자, 공사 완료 공고가 있고 나서 60일 안에 환지 처분으로 가야 됩니다. 이게 작년도 시험 문제입니다. 작년도 33회 때는 요거를 90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나왔던 질문들이 또 나와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60일 안에 환지 처분하는 거 맞죠? 자, 공사 완료 공고가 있으면 60일 안에 환지 처분을 해야 됩니다. 자, 3번. 환지 계획에 따라서 입체 환지 처분을 받은 사람. 자, 우리 입체 환지는 종전의 토지 소유자가 신청 같은 거 해서 건축물의 일부와 토지 공유 지분 같은 아파트 형태로 교환받는 거죠. 우리가 이제 입체한지 그러면 건축물의 일부와 토지 공유 지분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해서 종전 토지 소유자가 여기 지문처럼 입체한지 처분을 받은 자는 환지 처분 공고된 날 다음 날에 효력 발생일 환지 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건축물의 일부와 토지 공유 지분으로 입체적으로 받는 거다. 건물 부분하고 토지의 지분 형태로 받아서 이게 바로 아파트라든가 상가 같은 거로 받으면 건물의 일부와 토지 공유 지분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3번도 맞네요. 자, 채비지로 정해지지 아니한 보류지. 자, 우리 그 보류한 토 중에서 채비지 부분은 빼고 채비지가 아닌 그런 보류지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에 이걸 취득을 해서 공공설용지나 기반설용지로 쓰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5번이 문제가 있는데 행사할 이익이 없는 지역권 앞에 나왔던 거죠. 행사할 이익이 없는 지역권은 환지처분 공고된 날이 끝날 때 소멸하는 거지 소멸한 날짜가 또 나왔네요. 자,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 소멸하는 거지 다음 날로 넘어가서 끝나는 날이 아닙니다. 자, 이거 또 나왔으니까 정답을 5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왔던 질문들이 또 나오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이렇게 풀어보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7번 문제 보시면 도시개발 채권. 자, 이거는 환지 방식이라기보다는 이 뒷부분에 있는 별도로 있는 그런 규정이죠. 이 도시개발 채권은 환지 방식은 아니고 환지 방식도 물론 가능한데 뭐 수용이든 환지 방식이든 자, 시도지사가 자금이 필요하면 이런 도시개발 채권 같은 거를 발행을 해서 자금을 모을 수 있죠. 자, 도시개발채권의 상환기간은 5년부터 10년 범위 안에서 이 조례로 상환기간을 정하는 거니까 자, 요거 5년부터 10년 범위 안에서 이 도시개발채권의 상환기간을 정합니다. 그래서 1번 질문 당연히 틀렸습니다. 두 번째,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한다. 자, 이건 맞네요. 자, 1번이 일단 틀렸다고 봐야 되겠네요. 틀린 걸 찾는 거니까. 자,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 원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자, 총괄 날로부터 5년, 이자 같은 경우는 2년으로 봐야 되는 거죠. 자, 3번 수용사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 토지주택공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해야 된다. 자, 도시개발채권은 시도의사가 발행을 하고 무기명으로 발행을 해서 나중에 현금으로 상환하는 거고 이 도시개발채권은 매입 의무자들이 있죠. 공공시행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그 다음에 공공시행자를 제외한 민간시행자들이 사업할 때 채권을 사야 되고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허가 중 토지 형질 변경 허가만 삽니다. 자, 우리 국토법상 개발행위 허가는 건축물의 건축, 물건의 적재,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으로 일명 건물 짓고 물건 쌓고 토토토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토지 형질 변경만 매입 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3번 질문을 보시면서 도시개발 채권은 자, 이게 매입 의무자들이 있는데 이렇게 공공주체인 토지주택공사와 도급계약 체결하는 사람들 채권을 사야 됩니다. 자, 두 개를 더 아셔야 돼요. 공공시행자와 도급계약 체결하는 사람, 그 다음에 추가로 자, 민간 도시개발사업시행자, 민간사업시행자가 이 채권을 사야 되고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허가 중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받아서 돈 좀 버는 사람들은 채권을 좀 매입해야 됩니다.
자, 4번에 무기명으로 발행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5번에 도시개발채권에 매입 의무자가 매입해야 될 금액을 초과해서 매입한 경우 중도상환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차고 같은 거로 초과 매입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이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중도상환이 안 되는 건데 이렇게 초과 매입을 하거나 매입할 자가 아닌 자가 차고로 매입했을 때는 중도상환이 가능합니다. 정답은 1번으로 봐야 되겠죠. 자, 8번 문제 또 똑같이 도시개발 채권 문제가 나왔네요. 금방 설명한 것처럼 1번 매입 의무자가 아닌 자가 차고로 이 채권을 매입한 경우에는 채권을 중도에 상환할 수 있습니다. 자, 시도의사가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할 때는 채권 발행 총액에 대해서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가 아니라 행정안전부 장관 승인입니다. 이 도시개발채권을 시도의사가 발행하는 건 맞는데 이 채권 발행 총액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이거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정답은 1번으로 봐야 되겠죠. 1번 답이 나왔고요. 자, 3번 같은 경우 도시개발채권의 상환은 3년부터 10년 범위 안에서 아까 5년부터 10년 범위 안에서 상환기한을 조례로 정하는 거죠.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고 자, 도시개발채권의 매입필증을 제출받은 자는 매입필증을 5년간 보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입 의무자가 매입필증을 받아서 이거를 행정관청에 제출하면 이 행정관청은 매입필증을 5년간은 보관을 해야 됩니다. 정답은 일단 우리가 아까 저기서 1번으로 하게 되셨고 앞에 문제는 정답이 1번입니다. 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 문제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1번이고 착각하는 문제인데 시행자는 준공검사를 받은 후 60일 안에 지정권자한테 환지 처분을 신청하는 게 아니라 자, 시행자가 준공검사 받고 나서 60일 안에 환지 처분을 그냥 하여한다지 지정권자한테 신청하는 게 아닙니다. 60일까지는 다 맞는데 지정권자 관청한테 환지 처분을 신청하는 게 아니라 자, 시행자가 준공검사를 받은 후 60일 안에 그냥 환지 처분을 하여한답니다. 하여한다. 지정권자한테 신청을 해서 또 답변을 기다리고 이런 게 아니라 60일 안에 바로 환지 처분을 하여한답니다. 그래서 1번 질문 틀렸고 두 번째, 도시개발구역이 2개 이상 환지계획구역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사업비나 보류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전체를 대상으로 책정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대상으로 책정하지 않고 환지계획구역별로 이 사업비와 보류지를 별도로 책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 지문도 틀렸습니다. 자, 3번, 도시개발구역 안에 이 환지 방식으로 조성된 토지 가격은 개별 공시지가가 아닙니다. 자, 이거는 개별 공시가라고 하지 마시고 환지 방식으로 조성된 토지 가격은 자, 이거는 토지평가협의회가 심의해서 결정하되 미리 감정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토지평가협의회가 심의한 가격으로 하는데 미리 감정평가를 먼저 해서 감정평가 후 토지평가협의회가 심의를 거쳐서 가격을 정하는 거지 개별 공시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 환지 방식으로 조성된 토지 가격은 자, 이 문제가 지금 환지 방식입니다. 환지 방식이기 때문에 환지 방식으로 조성된 토지의 가격은 개별 공시가가 아니라 감정평가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토지평가협의회를 열어서 토지평가협의회가 심의해서 가격을 결정한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환지 방식 할 때는 이거 핵심 요약집을 찾아보시면 85페이지 정도 같은 거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환지 예정지가 정해져도 종전토지의 임차권자는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종전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가 아니라 환지 예정지가 정해지면 종전토지에 있는 소유자나 임차권자 등은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환지 예정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고 종전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4번도 틀렸습니다. 환지 예정지가 정해지면 종전토지의 소유권자나 임차권자 등은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종전토지는 사용 수익할 수 없고 환지 예정지에 대해서 사용 수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5번에 보면 환지계획에는 자, 필지별 환지 명세와 필지별 권리별 청산 대상 토지 명세가 환지계획의 내용으로 이게 5번이 맞네요. 5번을 정답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자, 이제 계산 문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환지계획구역에서 평균 토지 부담률은 자, 지금 같은 자료에서 자, 전체 환지 면적이 10만, 그다음에 시행자한테 무상으로 귀속된 토지와 시행자가 원래부터 갖고 있던 토지가 2만. 자, 보류 면적 같은 경우는 6만인데, 자, 요거는 우리 공식을 보면 정답이 3번으로 나올 건데, 이 공식을 보세요. 자, 토지 부담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다른 말로 하면 평균 토지 부담률의 계산인데, 자, 평균 토지 부담률은 여기 이제 분모, 분자 같은 식이 있습니다. 자, 전체 환지구역의 면적에서 시행자한테 무상으로 귀속되는 토지와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가 여기 보니까 2만 제곱미터라고 되어 있고, 환지구역의 면적은 10만이기 때문에 이 분모 10만에서 2만을 빼는 겁니다.
그리고 분자가 이 보류지로 빠지는 면적이 6만이고 이때도 시행자한테 무상으로 귀속되는 토지와 시행자가 원래부터 갖고 있던 토지를 제외해서 2만을 빼가지고 하면 위에가 분자가 4만 되는 거죠. 자, 8만 분의 4만이 나오기 때문에 0.59 곱하기 100% 하면 50%가 되는 거죠. 자, 이 토지 부담률이 몇 %에 따라서 자, 개인들이 환지받는 면적이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종전 토지가 400 있을 때 토지 부담률이 50%면 200제곱미터를 받아서 적정 규모로 받는 거죠. 자, 그렇게 우리 환지받을 때 환지받는 면적이 이 토지 부담률에 따라서 결정되는 개념이니까 이 토지 부담률은 뒤에서 또 한 번 나옵니다. 계산 문제로. 분모가 전체 환지 면적에서 시행자한테 무상으로 귀속되는 토지와 시행자가 원래부터 갖고 있던 토지 면적을 빼고 보류지 면적이 있고 시행자한테 무상으로 귀속되는 토지와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같은 걸 빼서 분자 분모를 만들어서 곱하기 100% 이렇게 하셔가지고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토지 부담률을 한번 공식을 좀 봐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11번 문제. 자, 토지 부담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건 계산 문제가 아니라 토지 부담률 관련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토지 부담률은 사업 시행자가 정하는 거죠. 원칙적으로 평균 토지 부담률은 50%를 초과할 수 없는데 지정권자가 인정을 하면 60%까지 정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 시행자가. 그래서 토지 부담률은 원칙적으로 50%를 초과하지 않게 사업 시행자가 정하고 그 다음에 지정권자라는 관청이 인정을 해주면 60%까지 토지 부담률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 니은번 잘 보십시오. 이거 또 한 번 시험 문제 나왔던 2번 정도 나왔던 지문인데 자, 우리 토지 부담률 같은 걸 계산할 때 자, 환지구역 외부와 연결되는 환지구역 안의 도로로서 이 도로가 환지구역 안에 있는 도로인데 이게 외부와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너비가 25m 이상 간선도로 큰 도로일 때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부지를 부담하는 게 아니라 자, 도로 부지 같은 경우는 이거는 토지 소유자들이 도로 부지를 부담하고 이렇게 지방자치단체는 이 공사비를 보조해서 이 간선도로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자, 우리 토지 부담률 쪽 관련 문제에서 환지구역 안에 도로가 있는데 이게 외부와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그러면서 너비가 25m 이상의 큰 간선도로일 때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도로 공사비를 보조할 수 있고 이 도로 부지는 토지 소유자들이 부담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도로의 부지를 부담하는 게 틀렸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비를 보조하는 거고 도로 부지는 토지 소유자들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번은 틀린 질문입니다. 이것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토지 소유자가 2분의 1 이상 동의하면 평균 토지 부담률을 70%로 하려면 토지 소유자가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되는 거죠. 아까 평균 토지 부담률을 50%를 초과할 수 없고 지정권자 관청이 인정을 해주면 60%까지 올릴 수 있고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주면 토지 부담률을 60% 초과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지 토지 부담률을 60% 초과해서 70%까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리을번 보시면 환지구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지정권자가 인정을 하면 60%까지 할 수 있었죠. 요거는 맞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니은하고 리을이 자 보시면 기억하고 리을 3번이 정답이겠네요. 기억번하고 리을번이 맞는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정답이 3번입니다. 자, 12번 문제. 자, 이것도 도시개발 채권과 비용의 혼합 문제인데 자, 12번 보시면 도시개발 사업의 비용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도시개발 사업의 비용은 도시개발법이나 다른 법의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는 겁니다. 뭐 수용 방식의 비용이든 환지 방식 비용이든 사업 시행자가 비용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 여기서 말하는 지방자치단체장 시도지사죠. 시도지사가 발행하는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로부터 기산해서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 맞습니다. 자,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공원이나 녹지의 조성비의 전부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습니다. 이건 조금 어려운 지문이다. 자, 보조나 융자인데 자,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행정처인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이게 국고에서 보조 융자할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그래서 항만이라든가 도로, 철도 같은 공사비, 여기 공원, 녹지 조성비도 있고 하나만 더 추가해보면 항만, 그 다음에 철도, 도로 같은 것들의 공사비도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 핵심 요약집에 90페이지 보시면 제가 이걸 만들어 놨으니까 한번 요약집 있는 분들은 찾아보시고 없는 분들은 다운을 받아가지고 핸드폰에 PDF 파일로 저장한 다음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번 같은 경우는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 행정청일 때는 공원이나 녹지 조성비의 전부를 국고에서 보조 융자할 수 있고, 하나만 더 보시면 항만, 도로, 철도 같은 것들의 공사비도 전부를 국고에서 보조 융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동구를 설치할 때 다른 법률에 따라서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가 한전이나 KT 같은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 공동구가 도로 아래 설치가 되면 그 안에다 전기선, 통신선 같은 것들을 수용을 해야 되는데, 다른 법률에 따라서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 전선 같은 거, 통신선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한테 설치 비용을 부담시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공동구 설치가 된 경우 공동구 안에 들어갈 시설들 설치 의무가 있는 자한테 공동구 설치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자, 5번 보시면 도시개발사업 비용에 대해서 대도시의 시장과 시도지사가 협의가 안 됐을 때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가 아니라 이거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야 되는 겁니다. 자, 대도시의 시장하고 시도지사 간의 협의가 안 됐을 때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해석하시고, 조금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런 비용 문제가 나오면 거의 대부분 수험생들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어려운 지문이고, 요거는 대도시의 시장, 예를 들어서 수원시장하고 여기 뭐 어떤 도지사, 특정 도지사, 뭐 충남도지사 간의 협의가 안 됐을 때는 그때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해야지 맞습니다. 비용 부담할 때. 정답이 5번으로 보시고, 자, 13번. 환지 방식 사업 시행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13번 같은 경우는, 자, 일단 1번 보시면 지정권자가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는 경우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면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자,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배운 거죠. 자, 우리가 원래는 환지 방식으로 개발계획 만들 때는 면적 3분의 2,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할 때는 개발계획 만들 때 면적 3분의 2 면적 3분의 2 동의와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동의가 필요 없는 거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면 환지 방식으로 개발계획을 만들 때 법정된 동의 요건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면적 3분의 2 동의,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동의가 필요가 없는 거죠. 두 번째, 시행자는 채비지 용도로 예정지가 정해지면 채비지를 미리 처분할 수 있습니다. 자, 공사 끝나기 전이라도 비용 충당을 위해서 미리 처분할 수 있는 거니까 이것도 앞에도 나왔던 질문들이 또 나왔죠. 자, 13번. 자, 도시개발구역 안의 지역권이 행사할 이익이 없어서 소멸하게 된다면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나면서 소멸한다. 맞죠? 자,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 자, 지방자치단체가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시행 규정을 만드는 거 맞습니다. 자, 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이렇게 전부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내규를 시행 규정을 만드는 게 맞습니다. 규약이 아니라. 자, 5번 보시면, 자, 아까 환지 계획을 인가받고 나서 변경할 때도 변경인가인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인가받은 환지 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데, 이렇게 하필 분필로서 환지 명세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않는다고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변경인가 안 받는 케이스, 아까 제가 두 가지를 앞에서 설명드렸어요. 지금 여기 하필이나 분필 같은 경우로 환지 명세가 변경되는 경우. 자, 이런 거는 하필 분필로서 환지 계획이 당연히 변경돼야 될 사항이고, 또 종전 토지 소유자가 토지나 건축물을 금전으로 청산받을 때, 이렇게 금전으로 청산받는 경우도 법에 따라서 당연히 환지 계획이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변경인가 같은 걸 안 받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최근 문제로서 요가 정답을 우리가 지금 요거 5번으로 봐야 되는데, 자, 이 문제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요 앞에 거는 이거 테마 2번 테마에 나오는 거예요. 환지 방식으로 개발 계획을 만들 때는, 자, 원래 동의를 면적 3분의 2 동의와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둘 다 동의로 받아야 되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면 동의받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채비지 용도로 예정지가 정해지면 미리 팔 수 있는 규정들, 이건 기본 지문들이고, 3번 소멸하는 날짜, 그 다음에 시행규정이란 내규를 만드는 사람은 지방자치단체다.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는 환지 계획을 변경할 때 변경인가인데 변경인가를 안 받는 사항도 있다. 자, 정답이 5번입니다. 자, 14번 도시개발 사업의 비용 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면, 자, 요거, 자, 여기 기업번 같은 경우는 지정권자가
시행자가 아닌 경우, 자, 지정권자가 시행자가 아니면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죠. 자, 이런 통진시설 같은 경우에 설치는 준공검사 신청일까지 끝내야 된다. 맞습니다. 자, 우리 핵심 요약집, 심화 요약집 89페이지 보시면, 자, 이런 통진시설 같은 경우는 통진시설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들, 주로 이게 KT겠죠. KT 같은 통진시설 서비스 제공하는 자가 설치를 해야 되는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준공검사 신청일까지 이 사업을 다 끝내야 되는 겁니다. 통진시설의 설치 사업을 준공검사 신청일까지는 끝내야 된다. 우리 전기나 가스, 지역 난방 같은 경우도 그런 것들을 공급하는 자가 준공검사 신청일까지 해당 공사를 마무리를 져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요약집의 89페이지를 한번 찾아보시고, 자, 니은번 같은 경우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조금 어렵습니다. 자, 우리 전기시설을 지상에다 고압선으로 설치하면 위험하니까 이거를 도시개발사업이 전부 환지 방식으로 해서 전기시설을 지중, 지하에다가 설치를 요청한 사업시행자하고 전기 공급자가 해당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는데, 자,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전부 원래는 반반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이렇게 전기시설의 지중설로 설치를 요청하는 자가 있다면, 이런 요청하는 사업시행자가 절반, 전기를 공급하는 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건데, 다만 전부 환지 방식일 때는 전기 공급자가 3분의 2를 부담하는 거고 사업시행자가 3분의 1을 부담합니다. 요거 시험 문제에서 예전에 한번 나왔던 것이, 이게 옛날에 14회 때인가 15회 때 한번 나왔던 질문이 니은번에 이거 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요 니은번 같은 경우는 또 한번 시험 문제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잘 봐주십시오. 자, 전부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할 때는 전기시설을 지중, 지하에다 설치해달라고 요청하는 사업시행자가 3분의 1을 부담하고 전기 공급하는 자 한전이 3분의 1을 부담해서 이 지중설로 설치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부 환지 방식이 아니라 일반적인 다른 방식일 때는, 그때는 반반씩 부담하는 겁니다. 공급자 반, 그다음에 사업시행자가 2분의 1씩 각각 부담하는 건데, 전부 환지 방식이니까 이게 틀린 겁니다. 전기 공급자가 3분의 2, 사업시행자가 3분의 1입니다. 이거 따로 좀 이 지문을 좀 봐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자, 디귿번 같은 경우는 지정권자가 사업시행자일 경우에는 사업시행으로 얻은 이익을 시도의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자, 이 부분은요. 자, 이거는 전부는 빠지고 일부만 들어가셔야 돼요. 자, 이런 문제도 좀 어렵습니다. 지정권자가 사업시행자다. 그럼 그가 사업을 해서 이익을 얻은 다른 시도에게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는 거니까 전부는 아니고 일부라고만 해야 되겠습니다. 일부. 자, 지정권자가 사업을 해서 이득을 얻은 다른 시도에게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만 맞고 나머지 지문들은 다 틀렸습니다. 기억이 맞는 거니까 정답은 1번인데 이런 건 좀 어려우시면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이런 비용 문제들은 좀 어려운 문제로 봐야 됩니다. 근데 니은번 같은 경우는 좀 봐두십시오. 전부 환지 방식일 때는 전기 공급자가 3분의 2, 자, 이거 지중선로를 요청, 전기를 지하에다 설치해달라고 요청하는 자가 3분의 1을 부담하는 거다. 자, 전부 환지 방식이 아닐 때는 각각 2분의 1씩 부담하는 거고, 자, 15번 환지 방식 사업 시행으로 틀린 것은, 자, 문항수가 좀 많죠. 자, 좀 힘드시면 약간 쉬었다 하셔도 됩니다. 자, 15번 보시면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으로 틀린 것은, 자, 입체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환지 계획에 입체환지의 건축 계획 같은 것도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사업 시행자는 토지의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면적이 지나치게 넓은 토지에 대해서는 줄여서 환지를 정할 수 있다 해서 끝나는 겁니다. 환지에서 제외하는 건 아니죠. 환지에서 제외할 때는 종전 토지가 면적이 너무 작을 때는 제외하는 거지, 면적이 넓은 토지는 면적을 줄여서 환지할 수 있다 해서 끝나는 겁니다. 환지에서 제외한다는 말 쓰시면 안 돼요.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리를 해보면 면적이 넓은 토지는 환지를 할 때 면적을 줄여서 환지를 정할 수 있고, 면적이 너무 작은 토지일 때는 환지에서 제외하거나 환지를 늘려서 정해줄 수 있는 거니까 이 환지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말이 넓은 토지에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을 정답으로 하셔야 되겠습니다. 3번. 자, 지정권자가 정하는 기준 날짜 이후에 소유권을 여러 개를 만드는 형태로 분할 같은 거 하면 환지 지정을 제한하거나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 같은 거 할 때 환지를 여러 개 받으려고 일정한 기준 날짜 이후에 이게 소유권 같은 경우를 막 이렇게 분할해가지고 여러 개 소유권을 만들거나, 자, 지금처럼 이렇게 단독주택이 다세대로 전환돼서 여러 개의 구분 등기를 만들고 이러면 금전으로 청산하거나 환지 지정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투기 같은 거로 보기 때문에 이게 투기 방지 대책입니다. 우리가 정비법이나 도시개발에서는 일정한 기준 날짜 이후부터
단독주택 등기 하나짜리를 다세대 주택처럼 여러 개 등기를 만들어서 그 여러 개의 등기를 만들거나 뭐 토지를 분할해서 소유권을 여러 개를 만들면 금전으로 청산하거나 환지 지정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환지 예정지를 정한 경우 토지를 사용 수익하는데 장애가 되는 물건 같은 게 있을 때는 사용 수익할 날을 별도로 따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환지 예정지에 나오는 세부 조항입니다. 그리고 5번 지문처럼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토지 소유자나 입자권자 등한테 날짜를 정해서 이 환지 부지정하기로 했을 때는 그 부지정 대상 토지 소유자한테 날짜를 정해서 별도로 통지해가지고 사용 수익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으니까 부지정하기로 한 토지의 토지 소유자나 입자권자한테 날짜를 정해서 해당 부정한 토지는 사용하지 말아라 이렇게 사용 수익을 정지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정답은 우리가 2번으로 보셔야 되겠죠. 자, 16번. 자, 도시개발 채권 문제가 앞에 나왔던 문제가 뭐 또 이렇게 나오네요. 비슷한 유형으로. 자, 국토기획법에서 이 채권을 매입해야 되는 의무자는 공작물 설치허가, 건물의 건축허가는 안 내고, 자, 국토기획법상 개발행 허가 중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받아서 땅에 대해서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돈을 번 사람들은 이 채권을 좀 사야 됩니다. 자, 공작물 설치 허가를 받은 자는 채권 매입해야 되는 대상자가 아닙니다. 자, 채권의 이자율은 자, 국채 같은 것들의 금리 같은 거나 특별하게 사항을 고려해서 자, 이자율 같은 경우는 자, 이거는 시도 조례로 정한다고 하셔야 돼요. 국공채 금리와 특별하게 사항을 고려해서 기재부 장관이 정하는 게 아니라 시도 조례로 정한다. 자, 채권을 발행할 때 시도지사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이 채권 발행 총액을 공고하는 거니까 행정안전부 장관이기 때문에 기획정장은 틀렸습니다. 자, 도시개발 채권은 상환기간은 5년에서 10년 사이로 정하는 거니까 5년보다 짧게 정할 수는 없는 거죠. 자, 4번이, 자, 보시면, 이거는 4번이 정답이겠죠. 정답 4번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기 때문에 이 원금 부분이 틀렸죠. 이렇게 해서 정답을 4번으로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7번 정답은 앞에랑 비슷한 유형의 문제고, 정답은 5번, 4번으로 봐야 되겠죠. 자, 16번 정답 4번이겠죠. 요거니까. 아까 문제가 좀 혼동됐네요. 여기 두 개로 넘어갔네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6번을 보다가 17번 지문으로 넘어갔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도시개발 채권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공작물 설치허가는 국토기획법상 요 허가받은 사람들은 채권사라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 채권은 국토기획법상 토지 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자가 세야 되는 거고, 자, 이자율은 기재부 장관이 정하는 게 아니라 조례로 정하는 겁니다. 시도 조례로. 자, 행정안전부 장관 승인. 자, 5년보다 짧게 정할 수는 없다. 이게 맞죠? 채권의 상환기간은 5년에서 10년 사이로 조례로 정하는 거니까 5년보다 짧게 채권 상환기간을 정할 수 없습니다. 자, 5번 질문은 도시개발 사업을 공공기관이 시행할 때는 그때는 공공기관의 장은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자는 시도지사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공공기관의 장은 채권을 발행할 수 없으니까 5번 틀렸고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7번도 도시개발채권입니다. 자, 토지상환채권하고 도시개발채권은 이건 혼합한 문제네요. 자, 이 도시개발채권하고 이 토지상환채권을 이렇게 같이 섞어서 낼 수 있기 때문에 또 이런 것도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한번 좀 보시는데, 자, 1번에 보시면 도시개발조합이 시설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서 도시개발채권 발행하는 게 아니라 금방 봤듯이 도시개발채권은 시도지사가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거기 때문에 조합은 이 도시개발채권 발행할 수 없습니다. 갑자기 토지상환채권이 나왔습니다. 토지상환채권은 수용 방식에서 토지를 수용한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기명식으로 발행하는 채권이고 나중에 토지나 건물로 상환하도록 되어 있죠. 토지상환채권은 토지나 건물로 상환받지만 이게 질권의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종이 증서기 때문에 질권의 대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셔야 되겠죠. 틀렸고. 자, 도시개발채권은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토지상환채권은 기명식인데 도시개발채권은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있는 거죠. 틀렸고. 자, 시도의사가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할 때는 행정안전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된다. 상환 방법 같은 거에 대해서. 자, 이게 맞네요. 4번이 정답입니다.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기 때문에 5번 질문 잘못됐고요. 원금은 5년으로 가야 되겠죠. 정답이 4번 되겠습니다. 자, 18번은 우리 얼마 전에 그 토지주택공사가 이런 도시개발구역 후보지에다가 미리 투기적 행위 같은 걸 해서 그 담당 직원들이 여러 가지 이제 그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생긴 조항인데,
자, 도시개발구역원의 지정권자가 속하는 기관에 종사하는 자로부터 미공개 정보 같은 걸 얻어가지고 미리 이렇게 투기 같은 걸 해서 얻은 이익이 생기면 이게 그 징역이나 벌금형을 부과하는 거죠. 이러한 미공개의 정보 같은 거를 공개해서 몰래 빼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한테 막 이렇게 넘겨줘가지고 얻은 이익이 생기면 5년 이하의 징역, 그 다음 얻은 이익의 5배 이하의 벌금입니다. 10억을 초과하진 않죠. 그래서 이게 5년 이하의 징역,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의 5배의 벌금인데 지금 얻은 이익이 1억 5천이기 때문에 곱하기 5 해가지고 7억 5천을 벌금형으로 부과받는 겁니다. 대신 이게 10억을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상한이 있으니까 7억 5천을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9번. 자, 환지 설계를 할 때 다음과 같은 조건 하에서 비례율이 몇 프로가 나옵니까? 자, 우리 비례율은 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 건물의 평가액. 자, 사업이 끝난 다음에 개발된 토지와 개발된 건물의 평가액이 80억이고, 자, 종전 토지 건물의 평가액의 합계는 40억입니다. 40억짜리가 개발된 다음에 80억이 됐어요. 자, 총 사업비는 20억이 됐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지금 정답이 3번으로 봐야 되는데 150% 비례율 나오는데 우리 비례율은요, 뒤에 보십시오. 비례율은 100%보다 초과하면 좋은 거예요. 사업성이 좋은 거고 100%로 수익과 비용이 딱 일치한다는 얘기고 100% 미만이면 이거는 적자가 나는 사업이라서 이 토지 소유자가 비용을 더 부담해야 되는데, 자, 비례율은 환지되기 전에 토지나 건물의 평가액의 합계가 아까 40억 있었어요. 자, 이거를 집어넣고 분자에다가 조성되는 토지나 건물의 평가액의 합계가 80억이고, 자, 이때 여기 20억 같은 경우는 이 총사업비 20억을 넣는 겁니다. 여기 좀 중간에 원래 자료가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공공설 같은 공공설 또는 무상으로 공급되는 토지 등의 평가액이라는 게 자료가 있는데 지금 문제에서 이 문제를 잘 보시면 제시된 조건이 다른 사항을 고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 이후에 사업 시행 이후에 조성되는 토지 건물의 평가액이 80억이 나왔고, 자, 사업 시행되기 전에 종전 토지 건물의 평가의 합계가 40억이고 80억 40억이고 총사업비 20억밖에 없으니까 자료 중에서 이 3개만 주고 이것만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자, 환지 전 토지나 건물의 평가의 합계가 40억이고, 자, 조성되는 토지나 건물의 평가의 합계가 80억이고, 자, 공공설이라든가 무상으로 공급되는 토지 등의 평가액은 자료가 없으니까 무시하고 총사업비가 20억이니까 이 40억 분의 60억이 되어서 이게 1.5가 나오기 때문에 150%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례율이 100%보다 크면 이게 사업성이 좋은 거예요. 이익이 많이 나는 사업이고 100%가 나오면 이익과 수입하고 비용이 이게 거의 일치해서 뭐 수입과 비용이 없는 0이 되는 상태고 100% 미만이면 이게 적자가 더 많이 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셔가지고 정답은 150%가 맞습니다. 3번이 되겠죠? 자, 20번 문제는 환지의 종류에 관한 문제인데, 자, 다음 보기에 들어갈 숫자가, 자, 환지되기 전 종전 토지에 있던 권리를 사업 시행 이후에 개발된 토지에다 이전하는 경우는 이게 평면환지고, 자, 환지되기 전 토지나 건물에 있는 권리를, 자, 이게 구분 건축물에 이전할 때는 이게 입체환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입체환지라는 게 구분 건축물이 건축물의 일부와 토지 공유 지분. 자, 기역은 종전 땅에 있던 권리를 땅으로 옮겨주기 때문에 평면환지고, 니은번 같은 경우는 종전 토지나 건물에 있던 권리가 구분 건축물로 이전되는 입체환지 형태이기 때문에 평면환지, 입체환지 정답이 1번 되겠습니다. 자, 21번. 자, 이 문제도 앞에서 본 문제랑 유사하죠. 이게 숫자만 다르지, 뭐 평균 토지 부담률 계산하는 거. 자, 사업 시행자가 면적식으로 환지 계획을 만들어서 이런 건 무시하시고, 환지 방식에서 뭐 면적시라는 게 있는데 무시하고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할 때 평균 토지 부담률이 얼마냐. 자, 전체 환지구역의 면적이 20만 제곱미터. 그 다음에 공공설 설치로 시행자한테 무상으로 지속되는 부분이 2만 제곱미터고, 시행자가 원래부터 갖고 있던 면적이 1만 제곱미터고, 보류지 면적이 10만 6,500으로 이렇게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45%가 답이 나오는데, 이 계산식 보시면, 자, 여기 그냥 바로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환지 면적이 20만 여기다 집어넣고, 시행자한테 무상으로 지속되는 토지가 2만이고, 요거하고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가 1만 제곱미터니까 요걸 합산해가지고 3만을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만에서 3만을 빼고, 그 다음에 보류지로 빠지는 부분이 10만 6,500입니다. 이거 10만 6,500이죠.
그리고 수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계산해 보시면 106,500에서 분자도 요거 3만제곱미터를 빼가지고 계산해 보시면 45%가 나옵니다. 나중에 이제 2차 시험 보실 때 계산기 같은 걸 이용하셔가지고 이런 문제는 푸셔야 필요가 있으니까 자, 이렇게 나오시면 계산해 보시면 45%가 나오니까 정답은 2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2번 중공검사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사업의 중공검사 전에는 채비지를 사용할 수 없다가 아니라 채비지는 뭐 환지 예정지 같은 걸 정해서 미리 사용 수익할 수 있기 때문에 중공검사 전에 원래 일반적인 환지 받을 부분은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채비지는 사용할 수 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1번 틀렸습니다. 사업 시행자가 자기가 가져갈 토지이기 때문에 채비지를 중공검사 전이라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지정권자는 효율적인 중공검사를 위해서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한테 중공검사를 의뢰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공사 전부가 끝나기 전이라도 자, 먼저 공사가 끝난 부분에 대해서 중공검사를 미리 일부라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자,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공사를 끝냈을 때는 지정권자한테 중공검사를 받아야 되겠죠.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인 시도나 대도시 또는 국토부장한테 중공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자, 지정권자인 시행자는 자기가 중공검사권자이기 때문에 지정권자가 스스로 시행자가 되었을 때는 공사를 끝내고 나서 중공검사를 따로 받는 건 아니죠. 본인 자신이 중공검사권자니까 그때는 바로 그냥 공사 완료 공고를 해가지고 사업을 마무리하면 되는 겁니다. 5번 질문은 지정권자가 자기 자신이 시행자면 공사를 그냥 바로 끝내면 된다는 얘기죠. 공사 완료하고 나서 공사 완료 공고로 마무리하는 거지 중공검사 신청을 따로 하진 않습니다. 지정권자가 스스로 시행자가 되었을 때는 자, 그렇게 해서 정답을 1번으로 보시는 게 맞겠고요. 자, 23번 보시면 자, 환지방식 사업시행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도시개발구역원의 조성토지네요. 환지방식으로 조성되는 토지의 가격평가할 때는 토지평가협의회가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되 그에 앞서서 미리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거 맞습니다. 자, 환지방식으로 조성되는 토지의 가격은 토지평가협의회가 심의하되 그에 앞서서 미리 감정평가합니다. 참고로 이게 수용방식으로 나오면 수용방식에 대해서 조성되는 토지 가격은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가격으로만 정하면 되는데 환지방식으로 조성되는 토지의 가격은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하고 그에 앞서서 미리 감정평가합니다. 그런데 이게 수용방식이라고 혹시 나온다면 수용방식 때는 심의는 필요 없고 그냥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가격으로 조성토지 가격을 평가합니다. 수용방식일 때는. 환지방식일 때는 이렇게 1번처럼 가격을 평가를 해야 됩니다. 가격을 정해야 됩니다. 조성토지가 환지방식으로 이렇게 조성이 된 거는 감정평가 먼저 하고 심의까지 거쳐서 가격을 정해야 된다. 자, 두 번째.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만들면 특별자치도나 시군구청장 인가 맞습니다. 이거는 지정권자 시도나 대도시가 아니라 환지계획의 인가는 시군구청장, 서열 3등한테 인가받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물론 여기 이제 특별자치도는 예외고요. 시군구청장, 서열 3등한테 인가를 받는 겁니다. 자, 3번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정하려고 할 때 임차권자는 이 환지계획 같은 거 할 때 공람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환지계획에서 정해진 환지는 환지처분 공고 다음날 효력 발생일이죠. 종전토지를 보고 토지가 교환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환지설계 시 자, 종전토지의 평가액은 자, 이건 좀 어려운 지문인데 자, 이거 이제 국토부령에 있는 지문인데 환지설계할 때 토지 건물의 평가액은 최초 환지계획 인가 신청시를 기준으로 정하되 자, 변경 인가를 받아서 변경할 수 있다. 이게 변경할 수 없는 사항이고 답이 지금 5번인데요. 자, 이건 해설을 보시면 자, 환지설계 시 토지 건물의 평가액은 최초 환지계획 인가시입니다. 인가시. 자, 여기 인가 신청시가 아닙니다. 최초 환지계획 인가시 이렇게 신청시가 아니라 여기 보시면 최초 환지계획 인가시를 기준으로 하는 거고 변경할 수 없습니다. 변경할 수 없는 겁니다. 다만 여기 뭐 실시계획 변경으로 이렇게 변경된 사유가 생겼을 때는 변경할 수 있는 건데 여기 지금 이 5번 지문 자체는 환지 설계를 할 때 자, 토지 건물의 평가액 같은 걸 정할 때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종전 토지하고 종전 건물이 있을 때 그걸 평가할 때는 최초 환지계획 인가 시점을 기준으로 정하고 변경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변경할 수 없다. 그래서 틀린 부분이 두 군데입니다. 최초
환지계획 인가시를 환지계획 인가일 시점으로 정하는 거고, 환지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아서 변경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변경할 수 없답니다. 여기 해설을 보시면, 자, 토지 건물의 평가액은 최초 환지계획 인가시를 기준으로 하고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여기가 실시계획의 변경으로 평가 요인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인가를 받아서 변경할 수 있다기 때문에 일단은 변경할 수 없는 게 원칙입니다. 이런 사유가 있지 않고서는. 이렇게 막 국토부령을 섞어서 내시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답이 지금 이것도 5번으로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일단 요거 환지 방식으로 조성되는 토지의 가격평가는 감정평가 먼저 하고 심의까지 거쳐야 되는 거고, 환지계획의 인가권자는 시군구청장이고, 그 다음에 여기 환지계획을 인가할 때는 여기 이제 의견 제출 기간이 14일 정도 있습니다. 공람기간 동안 의견 제출할 수 있고, 효력 발생일이고, 5번 같은 경우는 환지 설계할 때 종전 토지 건물의 평가 시점은 환지계획 인가 시점이고, 인가시 환지계획 인가일 기준으로 평가하는 거지 신청시가 아닙니다. 그리고 자, 변경인가를 받아서 변경할 수 없는 게 원칙이니까, 물론 예외가 물론 있습니다. 뒤에 이렇게 실시계획 같은 거 변경으로 평가 요인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인가 받아서 변경할 수 있는 예외가 있지만, 이런 사유가 아니면 변경할 수 없는 게 원칙이니까 그거는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4번 우리 작년도 쉬운 문제인데, 자, 도시개발구역원의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거기 보시면 도시개발사업 관련 공람기간 동안 의견서를 제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거기 도시개발구역원의 환지 방식으로 사업이 끝났을 때, 자, 공사 완료 공고 후 이렇게 별도의 공람기간을 줍니다. 공람기간 동안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환지를 정하거나 환지에서 제외했을 때는 금전적 과부족은 청산을 해야 되는 거죠. 자, 3번이 문제가 있죠. 중공검사를 받고 나서 90일이 아니라 60일 안에 사업시행자가 환지처분을 해야 되는 거니까 3번이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환지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환지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 소유자한테 알리고 관보나 공보나 신문에다가 공고해야 됩니다. 자, 5번 같은 경우는 효력 발생일이 맞죠? 환지는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부터 종전 토지로 본다기 때문에 이것도 계속 나왔던 지문이니까 정답은 3번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 풀어봤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게 많은데 그래서 한번 좀 열심히 좀 풀어보시고, 나왔던 지문들이 또 나올 수 있고 2문제까지 나오니까 한 번 정도를 쭉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시고 다음 강의는 이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으로 넘어가서 강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